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이익선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선 건강한 마음이 중요하다며 17년째 무료로 상담해온 마음이 건강한 여성이 만드는 착한 단체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하는 짓?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보고 싶어서 17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런 단체가 있는지도 몰랐던 한 어머니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동안 3 자녀를 키우며 먹고 살기에 정신없었던 어머니는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모두 버젓하게 아이들을 키워서 취직도 시키고 자동차도 굴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뿌듯해했는데요. 너무나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3 자녀 중에 한 아이가 그만 자살을 합니다. 먹고 살기의 기준을 좀 낮추어 자동차를 사주지는 못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엄마의 마음을 전했더라면, 아이의 힘든 마음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그 어머니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건강한 착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한국 알트루사 여성 상담소의 문은희 소장, 잠시 후 문제는 화병이야에서 만나봅니다. 10월 11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작합니다. 서영은의 사랑하는 날에 오늘 여는 곡이었습니다. 10시 15분입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세요. 중년은 삶의 중심, 세상의 중심입니다. 이번엔 중년들의 마음을 엿보는 코너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가 축제인데요. 축제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하군요.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을 축제, 한평나비축제를 제가 아직 안 가봤어요. 그래서 한평나비축제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본 사람들이 다 좋다고 얘기했었고요. 우리 저 큰애가 이제 생명공학을 다니는데 원래 곤충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자료 갖다 줘서 거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한번 같이 가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가보고 치는 이제 여친 만나 같이 가라고 그러려고. 봉평 메밀꽃 축제도 가보고 싶었고요. 요즘 코스모스 축제가 지금 시작을 했는지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날씨가 화창해서 우리나라 가을 하늘도 너무 이쁘잖아요. 들판도 이쁘고 산도 이쁘고 이런 계절에는 야외에서 간단하게 먹을 거 준비해가지고 나가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을 이 축제가 참 많습니다. 특히 지역마다 이 축제가 없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다들 하나씩 만들죠. 지난주 서울 여의도에 불꽃축제가 있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 혹은 지나다가 보신 분들, 불꽃축제 때문에 정체에 막혀 답답하셨던 분들 다 있으실 겁니다. 가면 고생인 줄 알지만 그래도 그게 추억이라서 기어코 한 번은 가야겠다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단풍철에는 또 단풍축제 보러 가실 텐데. 자, 오늘은요, 이 가을이 가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축제 있으신지, 혹은 소개해주고 싶은 색다른 축제가 있으신지, 축제 이야기. 가보고 싶은 곳, 소개하고 싶은 곳, 어떤 축제가 있으세요? 으뜸 축제라고 생각하시는 축제를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문자 번호는 유료 문자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세요. 문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 토닉, 그리고 조선 후기에서 근대까지 도시 주제 회화를 한 자리에서 보실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 관람권 2매 드리고요. 또 선정령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과 스파 이용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늘의 중심 주제 들으셨죠? 여러분이 꼭 가보고 싶은 축제, 그리고 추천하고 싶은 축제, 어떤 축제인가요? 샵 0945 열어둡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마지막 축제.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요일 순서. 문자들을 주셨는데요. 그 축제 얘기를 여쭤봤죠. 근데 이제 일단 축하받을 일이 있으시군요. 4471님이 결혼 19년 되는 날이라고 기분엔 190년 산 것 같다고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014님,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정서적으로 풍요롭고 따스한 엄마의 마음을 배우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어요. 3남매 엄마시라고요.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중요한 말씀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축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학창시절 해마다 참여했던 진주 개천예술제, 지금은 축제명이 바뀌어서 진주 연등제가 됐다고요. 아주 화려하고 말 그대로 축제다운 축제. 라고요. 지금 구리 사시는데 코스모스, 연등 아닌 코스모스로 대신 축제를 즐긴다고 덧붙여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 처음 오신 7595님 반갑습니다. 날씨가 화창해서 행복해요. 작년에 홍성 축제 갔었는데 최고였어요. 체험도 많고 장도 크고 주변 경관도 너무 아름다웠죠. 또 가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가보고 싶은 축제, 그리고 추천하고 싶은 축제에 대해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저희 문자 번호는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입니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문제는 화병이야. 앞서 이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기로 했는데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전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홍렬입니다. 간혹 제가 오래도록 진행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라디오를 만났습니다. 바로 94.5MHz YTN 뉴스 FM. 당신을 돋보이게 할 라디오, 당신을 생각하는 라디오 94.5 YTN 뉴스 FM입니다.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공제는요? 있잖아요 안심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내일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사장님께, 있잖아요 노란우산, 든든한 희망이 있잖아요. 노란우산 공제가 소기업 소상공인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서경석, 이금희도 함께 사장님을 지켜드리는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화요일마다 마련된 우리 안의 화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문제는 화병이야 코너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특별한 분은요. 40여 년간 엄마와 자녀, 가족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온 한국 알트루사 여성 상담소의 문은희 소장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려한 꽃무늬의 스카프를 걸치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아주 갑자기 추워졌어요. 스카프가 아주 네. 근사하고 뵙기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익히 알려져 있는 베스트셀러 엄마가 아이를 아프게 한다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연세를 듣고 조금 놀랐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네, 39년 토끼띠예요.
아우, 저는 59년쯤 되시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무슨. 네. 노인 되는 거 좋아요. 네. 네. 아주 단단하고 빛이 나세요. 아이고. 보통 어르신들이 좀 흐릿하고 네. 힘이 빠져 계신데 전혀 네. 아니셔서. 네. 요즘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물론이죠. 네, 예. 알투르사 상담소라고 하셨는데 알투르사가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서 누군가는 이거를 옛날에 라스포사 알아요? 네. 사건. 알투르사 하니까 라스포사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예.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남을 위한다. 알투루이즘이라고. 아하. 이기주의에 반대되는 이타주의. 네. 그런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전문직 여성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네. 그런 국제단체예요. 생긴 지가 100년쯤 된. 국제단체입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렇게 전문직 여성들이 봉사를 좀 잘 안 해요. 아, 저런. 모두 네. 바쁘지 않아요. 아. 먹고 살기 바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는 제가 이거를 가정주부들도 어떤 의미에서 전문직이다. 부모도 전문직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열었죠.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서부터 노인까지 네네. 여성들만. 근데 남편들이 많이 지원을 하죠. 아이고, 고맙군요. 네. 근데 소장님께서 평소 여성들을 니라는 외자의 호칭을 쓰시더군요. 니. 네, 생사죠. 그래서 네. 지난번 책 나왔을 때 어떤 독자가 출판사에 전화하고 이거 미스프린트 아니냐고 했다는데. 네. 근데 어머니, 할머니, 언니, 아주머니, 어머나. 다 비구니, 니네? 어머. 네. 그러네요, 진짜. 큰 어머니, 작은 어머니까지 하면 더 많겠죠? 니. 네. 저는 니가 말해봐야 아니죠. 니를 이렇게 아니죠. 구어로 하신 줄 알았어요. 여성을 지칭하는 말 끝에 니가. 그렇구나. 네. 신개념. 네. 그래서 어머니, 저희 언니. 개간지를 지금 45회까지 내고 있는데 아이고. 제목이 니예요. 그러죠. 그럼 10년이 넘으셨나요? 네, 물론이죠. 네. 네, 그렇군요. 이미 엄마가 아이를 아프게 한다라는 베스트셀러에서 엄마의 그릇된 사랑이 아이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에 대해서 잘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여는 말에 한 사례를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네. 세 자녀 키우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네. 한 아이가 그만 네, 세상을 자살했죠. 등졌어요. 네. 이분 나중에 어떻게 도움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어떤 분이 인권위원회가 이분이 그 자살한 딸이 공무원이었거든요. 아유, 저런. 그러니까 뭐 청와대에도 청원을 놓고 사방에 하다가 인권위원회에다가 항의를 한 거예요. 얘가 네.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 아하. 하고. 그런데 재밌는 게 인권위원회에서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보낸 거예요. 어허. 그래서 상담을 하다 발견한 거는 이혼을 하고 아이 셋을 기른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사는 거에 치우쳐서 아이들을 기른 거예요. 이 어머니께서? 어머니께서.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실은 저하고 상담하면서 그 어머니를 깨닫게 한 거는 내가 아이들 때문에 사실 힘을 얻어서 살았다. 어허. 하는 거를 모르고 사는 거죠.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저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만날 힘든 표현만 한 거죠. 저런. 근데 사실은 어머니들이 전쟁터에서나 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이 있는 엄마가 살아남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가 힘을 주니까. 그렇죠. 삶의 동력을 주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더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잔 거죠. 밥상머리에서도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아이는 부담만 가진 거죠. 아유, 저런.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난 엄마같이 못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는 나머지 두 아이도 네. 그런 영향에서 벗어나야겠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경험을 한 거죠. 결국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조금만 빨랐더라면 물론이죠. 안타까움이 아쉬운 듭니다. 거죠. 네네. 네. 근데 이제 17년 동안 많은 여성들을 만나 상담하셨는데 이번에 여자 마음 상담소라는 책을 내셨어요. 네.
그럼 수많은 상담을 통해서 얻으신 케이스라든지 거기서 필요한 제가 배운 거죠. 아하. 핵심은 정신이라면서요. 정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었다. 경제 무슨 OECD 국가에 들어갔다. 네. 여기에 급급하면서 놓치는 게 마음이에요. 특히 느낌에 대한 거. 네. 그냥 부모들도 내가 너 잘 먹이고 학교 보내고 뭐 학원 보내고 다 해서 취직할 때까지 아니면 장가 시집 보내고 그다음엔 또 김치 해주고 그런 것만 정신을 쓰지 아이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살고 있고 엄마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살고 있고 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완전히 놓치고 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동물하고 달라서 영혼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마음이 살아야 몸도 살아알고 몸속에 영혼이 있으니까 몸과 마음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건강사회운동을 하거든요. 네.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네. NGO들이 많은데 정신건강사회운동 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개동 한옥 조그만. 개동에 계세요? 네, 개동에 분위기가 있어요. 잘 맞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 여쭙고 싶은 게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좀 제가 무례를 범하게 됩니다만은 핵심적인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일단은 우리 사회가 지금 정신건강이 어느 정도로 안 좋은가를 글쎄요 수치화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그 정도의 진단이 먼저 있으셨으면 좋겠고 네. 정신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뭐 예를 하나 들어서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는 1895년에 나신 19세기 번이었어요. 네. 그때는 여자들 교육시키는 때가 아니니까. 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 기른 거하고 제가 우리 아이들 기른 거하고 비교해 보면서 네. 또 우리 아이들의 이제 수준에서 이제 그 다음 아이들을 기르고 있잖아요. 예.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얼마나 지금의 문제가 심각한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참 느림뱅이였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선 느리다는 게 흉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새 어머니들 보세요. 얼마나 빨리빨리 서둘러요. 정말 분 단위로 네. 움직이세요. 네. 예. 아까도 저 바깥에서 얘기 좀 했지만 애들 숙제하는 거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숙제하는 과정 중에서 걔 머리에 걔 느낌에 있었던 것을 엄마가 들어주느냐. 하나도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저부터도 너 숙제했니? 이걸 물어보고. 네. 결과만 딱 예, 보는 거지. 예. 아이는 자라고 성숙해가는 과정이 그래서 변화해가는 과정이 그게 교육 과정이잖아요. 네. 그거는 결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어떻게 밟아가고 있느냐. 네. 그 아이 머릿속에서 뭐가 진행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고 엄마와 그걸 소통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거죠. 아이가 엄마를 이해하고 엄마가 아이를 이해하고. 네. 근데 그런 게 다 놓치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가 껍데기가 사는 거예요. 기능을 하고 있는 껍데기가 살고 있지 그 속에 풍성한 느낌이라든지 다정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사라지죠. 그러니까 뉴스거리 보세요. 무서운 일 많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성추행이나 성폭행 이런 거는 남자가 혹시 성추행을 했다. 여자도 물론 할 수 있죠. 근데 한다 하면 그 사람의 느낌을 생각하면 못하죠. 네, 못하죠. 못하죠. 근데 자기 욕구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는 거죠. 네.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자꾸 물을 마시는데 네. 물은 느낌이 없어도 돼요. 네. 근데 사람은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 마셔도 되겠니? 하는 심정으로 내 욕구를 나만 그냥 충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떠냐.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없이 사는 거죠. 남편은 돈 벌어오는 도구고
부인은 아이 기르는 유모고 집 살림하는 청소부고 뭐 아무튼 그 기능만을 생각하고 산다. 우리가 가족을 그렇게 중요시 여긴다고 하면서도 가족이 제대로 가족답게 살고 있느냐. 그게 심각한 거죠. 근데 이제 뭐 아까 가르침에 대한 얘기를 어머님의 가르침 말씀하셨으니까 또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문은희 소장님은 민족 지도자셨던 문재린 목사, 김신묵 여사의 막내 따님 되시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화 운동을 하신 문익환 또 문동환 목사님의 동생이 되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정신을 갖고 그렇지. 어릴 때부터 뭔가 이렇게 남다른 데 관심을 가지셨을 거라는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그거는 행운이신 거고. 물론이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나눠야 되죠. 감사하죠. 제가 다 무료 상담하고 언제나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제가 진 빚이 있으니까. 아, 그리고 네. 문제는 옛날보다 사람이 많아졌고 그 뭐랄까 먹을거리 뭐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 이런 거는 좀 상대적으로 풍성해졌죠. 풍성하지만 이제 좀 상대적으로 그 기회는 줄어들고 부는 집중되고 있고 남한테 여기 소장님이 쓰신 책에도 나와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아프게 한다 해도 남한테 동정은 할망정 내가 동정받고 싶진 죽어도 않고 그러니까는 아이를 계속 밀어붙이게 되는 이 상황이 주어진 상황이 이렇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게으른 게 아니거든요. 되게 열심히 살아요. 근데 잘못하고 있는 거. 그렇죠. 이걸 어떻게 수정해 줄 거냐. 네. 어떻게 마음을 잃지 않게 해줄 거냐가 네. 아마 소장님의 숙제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도 제가 그런 글을 하나 썼는데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행복해야 돼. 언제나 환하게 살아야 돼. 남한테 신세지지 말아야 돼. 근데 실제로는 낮이 있듯이 밤이 있고 네. 좋은 게 있듯이 아픈 것도 있고 네. 편안한 것이 있듯이 또 괴로운 것도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삶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야 돼요. 내 아이는 남한테 도움을 줄지언정 남에게 도움은 받지 말아야 된다. 그 이면에는 굉장한 자부심이죠. 교만이죠. 내 아이도 남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네. 도울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네.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도 내가 도울 수 있고 내가 그 처지에 있을 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알투르사에서 늘 얘기하는 같이 살자예요. 네. 나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자. 엄마들도 그렇잖아요. 학교에 이제 아이가 문제를 일으켜서 불려가 봐요. 그럼 우리 아이는 착한데요. 친구가 나빠서 그래요. 근데 문제는 친구한테 아이의 친구한테도 엄마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거죠. 내 아이만이 아니라 이웃의 아이도.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인구가 많아지고 살기 힘들어지고 모든 얘기를 하는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가 밑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기적인 데서 이타적으로 되면은. 그러면 나만 생각하고 치부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겠죠. 네. 다 같이 살려고 하는 문제 해결의 근본은 난 다 마음의 바꿈에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스칸디나비아 쪽 마음을 바꾸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예를 들면 제가 여행을 하다 들은 건데 차 사고를 내잖아요. 네. 수입에 따라서 벌금을 내요. 아. 왜냐하면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벌금을 많이 내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선 유명한 아이스하키 선수가 있다. 네. 그러면 돈을 왕창 버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벌금을 많이 내죠. 합리적이라고 보이네요. 그렇죠. 네. 요새 김영란법 때문에 얼마나 얘기 많아요. 그 기본의 자세는 김영란 씨 얘기하는 거 들어봐도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도를 아무리 잘해놔도
그걸 피해갈 걸 또 잘 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변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땐 불편해졌어 하면서도 사실 잘한 거야. 라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속으로. 그러니까 사회운동이라는 건 나 혼자 바뀌는 게 아니라 같이 바뀌자는 얘기니까. 그렇죠. 네. 질문이 있습니다. 4471님. 내 자녀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꺼내주어야 할까요? 근데 그 아이를 제대로 눈을 보면 알아요. 근데 엄마들이 눈을 안 봐요. 네. 그냥 엄마들은 애들 그냥 머리 위로 얘기를 하지. 아니면 등 돌아서서 얘기하지.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애가 없잖아요.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하고 싶은 거,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거를 제대로 봐주고 들어주면 되는데 네. 엄마들이 들어주잖아. 여기 제목이 무슨 화나는 거라면서요. 문제는 화병이야. 네. 화병이 왜 있는지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화병 나요. 너무 참아서 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합리적이냐 그거죠. 왜냐하면 남편하고 사는데 내 마음대로 남편이 되지 않잖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다른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서로 소통하면서 그러니까 제일 처음 해야 될 건 들어주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들어줄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들어주면 홀랑 넘어갈까 봐 걱정하잖아요. 근데 들어주면서 내 생각은 어떻다. 그 얘기를 들을 때 나는 어떤 느낌이다. 그런 걸 서로 얘기해 보세요. 그럼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니까 양보해요. 서로 아이들과도 마찬가지다. 그거죠. 질문이 또 있습니다. 0120님. 저는 솔직히 제 아이지만 다른 엄마처럼 사랑하는 마음도 희생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비정상인가요? 네. 아니 근데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 세대하고 지금 어머니의 차이 중에 하나는 네. 남자와 상관없이 경쟁하면서 학교 다녔거든요. 여자애들이 공부 더 잘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검사도 여자들이 더 많이 됐잖아요. 요새 여자도 공부 잘해요. 네. 그러니까 남하고 경쟁하는 것만 하지 남하고 협력하는 거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협력해서 좋은 것의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데 그분한테 왜 아이 낳나 묻고 싶죠. 근데 아이를 낳는데 아이한테 난 희생하라고 얘기 안 해요. 아이를 즐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아이 얼마나 귀여워요. 내 품에서 걔는 내가 어떻게 하지 않는 한 살아남을 수 없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즐긴다. 사랑의 기쁨을 느끼라. 사랑의 기쁨이란 노래도 있죠. 네. 네. 근데 사랑의 책임만이 아니에요. 부담만이 아니라 연애할 때 다 좋았잖아요. 네. 사랑하니까 좋은 거죠. 아이도 사랑하면 희생할 필요 없어요. 정말 사랑을 퍼붓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또 엄마를 사랑해요. 맞습니다. 네. 기쁨이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숨 쉴 수 있게 키워가면 되는 거지. 네. 근데 그거를 할 경험들이 모두 없어서 그런 거죠. 5784님. 박사님 말씀 다 맞습니다. 하지만 주변 엄마들 보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이만 뒤처질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네. 이건 정말 지금 학령기에 있는 모든 엄마들의 고민이세요. 네. 제가 이제 알투르사에서 상담하면서 우리는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상담한 사람들이 모람, 회원이 돼서 이제 움직이거든요. 같이 네. 활동들을 많이 하죠.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재밌는 학교라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학교와 다른 학교를 아이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주말에. 네. 놀토가 있잖아요. 예. 놀토에 하는 거죠. 지금 그냥 토요일 날 놉니다. 놀토도 아니고. 예.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 같이 경쟁을 안 하고 자라서 그럼 낳고 하고 실패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주라는 아이가 고3이 됐는데 걔가 이제 3살부터 알트루사에 왔어요. 네. 엄마가 상담받는 바람에. 지금 고3이 됐거든요. 근데 걔는 처음에는 공부 별로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책은 열심히 읽죠. 왜냐하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소설에 나오는 거 뭐 열심히 하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서 어머 나 공부하고 싶어. 근데 그때쯤 되면 다른 애들은 다 지쳐요. 지쳐요. 맞습니다. 다 지쳐요. 예. 근데 얘는 생생하죠. 하고 싶어서 하니까.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기운을 주면 아이들이 알아서 해요. 아이들 다 잘하고 싶어 해요. 근데 잘하고 싶은 게 경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페이스대로, 내 속도대로, 내 분야에서 잘할 수 있게 된다 그거죠. 믿어주란 말씀이시죠? 물론이죠. 자, 이제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끝으로 강조하시는 말씀을 좀 결국은 요약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엄마가 건강해야 세상이 건강해진다. 박사님 책에도 쓰셨습니다만 네. 삶을 바꾸는 훈련이라는 게 있던데요. 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론을 주셔야 네. 저희가 방송 끝나고 얼른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훈련은 혼자는 안 돼요. 사람은 사람인 자도 이렇게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기독교인들도 다 알다시피 이웃 사랑하길 내 몸과 같이 해라. 그렇죠. 혼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뜻을 맞추면서 같이 해야 돼요. 근데 뜻 맞는 사람이 엄마들 틈에 안 보이죠, 잘. 경쟁만 하려고 그렇죠. 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야죠. 그러니까 팀이 돼서 살아야 돼요. 내 아이를 내 혼자 기르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속담대로 온 마을이 한 아이를 길러내는 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엄마들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려면 아까도 내가 자꾸 얘기했지만 자기 느낌을 아주 활성화해야 돼요. 내 느낌을 내가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느낌도 알아주려고 해야 되죠. 그래서 느낌이 통하면 이제 서로 공감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엄마들이 그냥 불쑥 느낌만 있지 내 느낌이 왜 생겼나? 들여다보지 않고 그것의 원인은 어디 있나? 이렇게 추적해가는 끈질긴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혼자 하기 힘드니까 상담소에 오시면 우리가 같이 하기도 하고 네. 우리가 심리학 공부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는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죠. 네. 행동으로 옮겨야죠. 근데 자기 마음이 바뀌면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믿어라. 자녀도 믿고 너 자신도 믿어라라는 핵심을 저는 느꼈거든요. 느낌을 갖고 생각에 그렇죠. 집중하면 행동이 바뀐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벌써 51분이 돼서요. 오늘 청취자분들 중에 3분 선정해서 우리 문은희 박사님의 신간 여자 마음 상담소 좀 궁금하고 읽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한국 알트루사 여성 상담소의 문은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바다를 본 사람은 호수를 보고 바다라 말하지 않는다. 르노니산의 최신 테크놀로지와 최첨단 사륜구동의 글로벌 QM6가 태어난다. 지금까지의 틀을 깨고 SUV에서 QM6로 Challenge the rule. QM6.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문자 주제가 가고 싶은 축제, 추천하고 싶은 축제인데요. 2555님, 광명 동굴 와인 축제 추천이요. 특이한 동굴 체험과 수많은 종류의 와인을 맛볼 수 있어요. 7253님, 축제는 아닌데요. 하늘공원의 억새가 그렇게 좋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 초3 딸과 함께 하늘공원에 가서 만끽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6474님, 가보고 싶은 곳은 하늘공원에 갈 때 축제, 코스모스 축제, 하늘공원이 2번이나. 3788님,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서울 도심에서 축제를 매우 잘 즐길 수 있어요. 마포 새우젓 축제가 이번 주 주말에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시면 좋을 듯 하고 추천해 주셨어요. 자, 7595님과 2555님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까 합니다. 끝곡은 좀 전에 우리 문은희 소장님께서 말씀 중에 언급하셨던 노래 얼른 찾았어요. 나나무스쿠리의 사랑의 기쁨, 이 곡 들려드리면서 작별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